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통합 전문가 대 뼈를 묻겠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나온 내용이죠? 네, 어제 부산에서 연설을 했었는데요. 역시 뜨거웠습니다. 네. 지지율 투톱의 발언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김기현 후보, 국민의힘 원팀을 강조하면서 통합 전문가를 자처했습니다. 네. 대선 때 후보랑 당대표가 시끄러웠다. 그때 통합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본인이 그때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깜짝 김조연대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하고 조경태 의원. 이번 컷오프에서 탈락한 조경태 후보가 손을 잡은 거죠? 네. 조경태 의원이 컷오프 당한 이후에 김기현 의원이 조경태 의원한테 전화를 계속했대요. 예. 결국에 이렇게 손을 잡게 됐고 지난번에 김나연대라고 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랑 손잡은 이후에 김조연대까지 엮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조연대로 보인다가 아니라 김조연대를 선언한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네, 뭐 현역 의원이라서 적극적으로 이제 뭐 의사를 나타내는 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화면 앞에서.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요. 사실 당내에서 우리 쪽 사람 맞냐라는 의구심이 계속 있잖아요. 그걸 의식한 듯 국민의힘은 제가 봉사할 마지막 정당입니다. 여기서 뼈를 묻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부인 김미경 교수가 평생 동안 당적을 가진 적이 없었대요. 근데 어제 이제 처음으로 국민의힘 당원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입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국민의당이며 여러 당을 안철수 의원이 이끌었는데 부인은 한 번도 당적 가진 적은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다. 네, 이자 마지막이다. 어제 강조했어요.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어제 행사장이 한 5천 명 이제 자리가 있었는데 꽉 찼대요. 네. 밖에서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 일부는 못 들어오고 밖에 머물러 있어야 될 정도였고 그만큼 이제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고요. 출전한 후보들도 그러다 보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텐션 막 올라가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자, 이 연설들을 쭉 보니까 친윤 대 반윤회관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구도들이 확실히 잡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던데요. 인상 깊었던 그 후보들 뭐 장면, 특히 이제 친윤 대 반윤회관 구도로 어떤 식으로 연설들을 했는지 볼까요? 예, 먼저 보시죠. 청년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인 장해찬 후보, 그리고 당대표 후보에 나온 천하람 후보, 이 대립되는 그 멘트들 확인해 보시죠. 당정 일체는 윤석열 정부의 성패에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 결연한 각오입니다. 당정 분리는 이 정부가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책임 안 지겠다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조금 어려워지면 당정 분리 운운하면서 나는 모른다, 모른 척 할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윤두수 측 핵심 관계자였던 원균이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이순신이 아니라 윤핵관 원균에게 맡겼을 때 우리에게 과연 12척의 배라도 남아있겠습니까? 12척이 아니라 5척의 배만 남아도 성공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두 사람 얘기할 때가 지지든 야유든 현장에서 어떤 반응이 가장 컸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 회중석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컸고 네. 장해찬 후보가 지금 저기서 무슨 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하면서 계속 연신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네. 바로 앞에 이준석 전 대표랑 천하람 후보가 앉아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손으로 지적을 하는데 바로 앞에 거기 앉아 있었어요? 한 번은 이준석, 한 번은 천하람을 가리키면서 이제 연설을 한 거래요. 그래요? 네, 이건 이제 장해찬 피셜 직접 제가 물어봤고, 그리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원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핵관을 지금 비판한 거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부산이 장제원 의원 지역구여서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이제 노린 차원의 그런 연설을 준비한 건데 당일날 예.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현장에 장제원 의원은 없었군요. 네, 그래서 뭐 원균 이렇게 지칭한 것 같은데 그 본인이 안 와서 아쉽게도 그 직접 이렇게 지명하는 건 좀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것을 지금 골라오신 이유가 뭔가 타겟을 정해놓고 어제 강렬하게 비판했던 두 후보 연설이네요. 닭이 섰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김준일 수석 예. 주목해본 부분이요. 일단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천하람, 이준석을 비판을 해요. 청년 다른 최고위원들은 거의 언급 안 합니다. 나는 급이 다르다. 뭐 이런 거 전략을 좀 세우는 거에 더 예. 주목을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천하람 후보의 연설이 인상 깊었는데 어제 다 추켜 세웠어요. 이를테면은 황교안 후보도 추켜 세우고 당이 어려울 보수가 살아나는데 공헌한 분이다. 나경원 대표도 전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싸우는데 공헌이 있었고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하는데 공헌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대해 줘야지 왜 간신들을 우대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원균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윤핵관 전선은 명확하게 그었다. 반윤 이제 그런 전선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한 선조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간신배들을 중용하고 좀 잘못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우회적인 비판으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그쪽으로 각을 잡았다는 거죠. 각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핵관을 세게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도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전략적으로 예. 김기현 대 천하람 이런 구도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좀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고성국 TV 의뢰로 11일, 12일 국민의힘 지지층 861명으로 대상을 했는데 김기현 41, 안철수 27, 천하람 13, 황교안 12.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안철수 두 양강이 오차 범위 밖에서 김기현 후보가 앞서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도 김기현 52, 안철수 42. 예. 요것도 이제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조금 떨어지고 있고 김기현 후보가 좀 오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방금 한 1시간 전에 나온 지금 RM서치 조사가 있거든요. 예. 뉴스피미 RM서치에 의뢰해서 12일, 13일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446명에게 물었는데 이거는 김기현 37, 안철수 32, 황교안 12.9, 천하람 11.9. 그래서 이것도 순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네요. 오차 범위 내라는 거고. 아니 잠깐만요. 예. 순서가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 예. 고성국 TV 의뢰로 한 거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순이고 이 뉴스피미 RN서치에 의뢰해서 한 거는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순. 예, 그러니까 황교안, 천하람만 바뀌었는데 네. 사실 13, 12하고 12.9, 11.9니까 이것도 뭐 크게 이제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예. 눈에 띄는 거는 가상 양자 대결이 그러니까 안철수가 45.9, 김기현이 44.4. 초박빙인데 안철수가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자,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냐라고 예. 하면은 이 안철수 후보 표로 하고 지금 현재 천하람 후보 표를 합치면은 안철수 후보 표 정도가 나와요. 지금 양자 대결에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전이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김기현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는 온전하게 황교안 후보 표를 다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안철수 후보를 치켜 세운 천하람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놓고 조금 이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 아니냐 오히려. 안천 연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이를테면 단일화를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결선 투표 갔을 때 예. 예를 들면 천하람이 지지층이 이를테면 예. 안철수한테 표를 줄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이 왜냐면 그 전에는 이게 지지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 단호하게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또 치켜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조금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뭐 김기현, 황교안 단일화 얘기도 이제 뭐 바깥에서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를테면 1차에서 결선 안 가고 김기현 후보가 끝내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 경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김황 단일화 이야기 또 뭐 안천 연대 이야기 솔솔 나옵니다만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들은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말씀해 주셨어요. 김관일 기자. 제가 요새 이번 전당대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요. 인물인데 장제원 의원이에요. 장제원 의원이요? 보이지 않는 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그 합동연설에도 불참했고 페이스북을 지금 비활성화했거든요. 그래요.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물기를 확 돌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나왔던 뭐 당정 분리, 당정 뭐 일치 이것도 지금 사실 장제원 의원이 기자들한테 이제 지나가면서 말했던 얘기로 팍 퍼지기 시작한 건데 당정 일체론이 나오더니 아예 대통령을
명예 당대표로 만들자.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는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 보도도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이 물결을 처음 이제 열어간 게 장제원 의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뒤로 빠지는 척하면서 한 번씩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아마 전당대회 기간 동안 흐름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어제 이제 황교안 후보 입장 들었고 어제 황교안 후보가 저와 이제 인터뷰하면서 우리 안에 가짜 보수를 이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지목했던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 아닙니까?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인터뷰 초대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두 번째로 갑니다. 이재명 영장 곧 결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검찰이 언제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중앙지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별 얘기가 없었으니까 오늘에서 내일쯤 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예. 대장동이랑 성남FC 같이 엮어서 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텐데 지금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본회의로 24일 하루가 잡혀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28일에 추가로 열 수도 있다까지만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24일 날 본회의에 보고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28일 날 하는 게 유력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하. 3월에 표결할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3월에 의사 일정이 합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급적 안 받아주려고는 하겠지만 3월에는 선거제 개혁 때문에 선거제 개편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제 전원위원회 열고 이런 그 일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늦어도 3월엔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 구속영장은 오늘 칠 거라는 게 지금 유력하다고요? 오늘에서 내일 칠 가능성이 오늘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예. 그리고 나서 체포동의안을 국회 표결에 붙이는 거는 뭐 시한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런 건 없나 봐요? 첫 번째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그때 보고를 해야 되고요. 예. 거기서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본회의가 만약에 더 늦게 열리게 예. 되면 그 이후에 해도 되는 조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월 24일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군요. 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원욱, 기동민, 전해철, 김종민 의원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가 된 의원들이죠. 이 사람들을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원투원 1대1로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CBS 보도로 조금 전에 보도를 했는데 그리고 서울은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미팅을 잡아놨대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지금 비명계 잡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115석, 전원 다 온다고 했을 때 115석이고 정의당 6석, 합하면 121석이잖아요. 근데 이제 체포동의안은 절반이 출석해서 그중에 절반이 찬성하면 체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표 계산을 해보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28명 정도 이탈한다고 치면 이게 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혹여라 더 나올까? 지금 표 단속을 하는 분위기 이렇게 보면 돼요. 비명계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정성호 의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을 면회 갔던 뒷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뭐 하루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접견을 했고요. 여기서 정성호 의원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그제 JTBC 보도로 나왔었어요. 네. 물론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담이었고 이 자기가 했던 얘기가 각색됐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혹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엄중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 이슈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영장을 칠 때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견 방식이 특별 접견? 특별 면회요. 그래서 특별 면회. 장소를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조용한 곳에서 한 30분 동안 면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네. 이용했다고 합니다. 녹음은 이 특별 면회는 못 하게 돼 있고 녹음은 못 하고 그 안에 대신 이제 누가 적게 되어 있어요. 배석하는 교도관이 있다는 예. 거죠. 그 사람이 적은 내용이 지금 있다는 거죠. 예.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이거는 이제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요즘은 특별면회라고 안 하고 그렇게 그래요? 지칭을 해요. 근데 일단 정성호 의원이 부적절하고 부주의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변호사로서도 이제 변호사기도 하니까 조언을 했다는 예. 그러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죠. 만약에 진짜 그 제대로 조언을 하려면은 다만 이게 회유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예, 진상규 예, 의원은. 예,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거의 똑같아. 흔들리지 마라 뭐 예. 이런. 근데 이제 회유라는 거는 입장을 바꾼 사람을 도로하기 위해서라는 게 회유인데 정진상 김용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유로 볼지 뭐 이를 격려로 볼지 이거는 조금 이제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김만배가 다시 김만배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김만배가 들어갈 경우에 이게 또 재밌는 게 예. 지금 그거예요. 구속영장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청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김만배 등과 입을 맞출 가능성. 검찰이 이것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김만배가 다시 들어가면은 그거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정성호 의원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검찰이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성호 의원 입장이 좀 난처해져서 어제 긴급 기자회견 열고 뭐 그게 회유하려는 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상황이 어제 이제 돌아간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